해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이요. 법률행위 해석. 우리가 첫 시간은 이제 뭐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매매 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법률행위 해석을 한번 봐요. 자, 법률행위 해석을 보면 항상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뭘까지 봤냐? 여기. 목적이 확정 가능 사회적 타당성까지 봤죠?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를 봐. 의사표시. 의사표시에서 먼저 법률행위 해석을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본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본다?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표의자라고 하죠? 표의자.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상대방.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 의사표시를 얘기하죠. 의사표시.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인데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 여기에 승낙 있죠? 승낙도 뭐라 한다? 의사표시죠?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된다?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면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 계약은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원인행위다.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행위. 그 다음에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을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행위의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적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이 의사표시한 게 뭐냐 이 말이죠. 갑이 왜 을한테 1억이라고 청약을 했냐 이 말이죠. 그 말은 청약한 것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의자가 뭐를 원한다? 대금 1억 원을 받기를 뭐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 다른 말로 뭐를 한다? 우욕한다 이 말이죠. 우욕한다.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 대금 1억 원을 뭐한다?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5천으로 청약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돈은 얼마다? 5천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얘기해서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뭐냐?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죠? 법률 효과 대금이죠. 대금 1억이죠. 대금 1억 원을 법률 효과를 뭐한다? 확정하는 거. 확정시키는 것을 법률 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청약을 얼마로 했기 때문이다? 1억으로 청약했기 때문에 1억을 뭐죠? 법률 효과도 1억이잖아요. 만약에 5천으로 청약을 했으면 얼마를 받는다? 5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인데 결국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먼저 의사표시가 전제가 돼야 청약이 얼마인 줄 알아요? 돈 받는 것도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결국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를 하니까 의사표시의 해석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의사표시가 먼저 청약이 결정이 돼야 법률 효과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나 의사표시 해석이 같은 뜻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만 하면 된다?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의사는 뭐다? 의사는 아까 얘기했죠? 의사는 뭐를 원하는 의사다?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법률 효과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률이란 말을 지워 그냥 효과 의사다 이 말이죠. 효과 의사는 마음속에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내심적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표시는요. 표시는 뭐라 한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표시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무슨 의사다?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 말이요 되게 낯선데 지금은 별로 낯설진 않죠. 아니 무슨 말인지는 헷갈릴 수는 있어도 낯설진 않잖아요. 알겠죠? 앞으로 한 번만 더 들으면 이제 인이 박힐게요.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해석한다는 말은 첫 번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럴 때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기는 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때 법률행위를 한다? 해석한다.
이때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의사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나는 1억을 받고 싶은데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된다? 표시가 문제가 된다.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 주의라고 한다? 표시주의라고 하고,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유효로 보는 것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보는 것은 의사주의죠. 그럼 표시를 무효로 본단 말은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표시주의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뭘 가지고? 표시 또는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고, 여기 의사주의는요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뭘 가지고?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것을 우리 뭐란다?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주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표시주의를 다른 말로 법률의 해석으로 보면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것을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나 자연적 해석은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중시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가 없는 걸 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상대방이 없으면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아니 뭐죠?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죠? 의사주의라고 하고, 상대방이 있다?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있을 때는 표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고,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어떤 것이다? 두 가지.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합치한다, 합의가 있다. 의사가 일치한다, 합치한다,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된다? 계약을 뭐란다? 체결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의사주의.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를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얘기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법률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오표시 무효 원칙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무해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오표시란 말은 뭐죠? 표시가 지금 있다 없다? 표시가 잘못됐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이런 표시가 무효면 무슨 주의죠? 표시가 무효야 무슨 주의야? 이런 넉넉히 지금 듣고 있어요? 표시가 무효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잖아요.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자연적 해석. 그래서 무해 해가 안 된다. 왜? 표시가 무효도 해가 안 돼. 뭐로 가면 되니까? 의사주의. 다른 말로 뭐로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자연적 해석이다.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의사주의는 뭐를 가지고 해석한다? 의사를 가지고. 원래 의사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있어도 표시가 잘못되면 괜찮다 이 말이야. 의사로 가면 되니까. 그럼 뭐냐? 여기서 갑하고 여기 을하고 있다. X토지하고 Y토지가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을 앞으로 Y토지로 등기를 했다. 이 등기를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원래 합의는 X토지인데 등기를 Y토지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주의다? 상대방이 있어도 합의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럼요, 의사표시에서 표시는 뭐를 표시라고 한다? 등기나 또는 계약서를 표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등기가 있죠. 등기가 표시죠. Y토지 등기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병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은 Y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등기가 있어도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진이 표시처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요 107, 108, 109, 110조에서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익일 때 보호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럴 때는 몰라도 그런 말이 없는 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을 산업불명하고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등기는 무효니까 여기도 무효죠. 이 두 사람의 등기는 뭐를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는 그러면 Y토지 등기가 무효이면 X토지로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을은요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서 X토지를 등기했냐 이 말이죠. 꼭 뭐라 나오냐? 착오를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착오를 했다. 그럼 이러면 착오로 인해서 취소가 되려면 우리가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취소하려면 취소는 계약을 취소해. 계약을 취소를 해. 근데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Y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아니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어 안 했어?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됐어? X토지.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취소를 하는데 여기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뭐를 못해? 취소하지 못해. 왜?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그런데 Y토지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취소는 못해.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 우리가 오늘 배웠죠? 착오는 뭐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이걸 착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토지는 어떻게? X토지는 갑하고 을이 X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뭘 해서 합의를 했잖아. X토지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면 일치한다. X토지는 X토지에서 합의했으니까 합의라는 것은 의사의 일치잖아. 일치. 우리는 착오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걸 착오로 하는데 X토지에서는 의사가 일치하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치하니까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착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옵표시 무효 원칙은 합의를 한 토지는 일치하니까 착오가 아니고 합의를 하지 않는 Y토지는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약을 취소하는데 Y토지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단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옵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런데 항상 뭐라고 하냐?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Y토지로 등기했다. 꼭 이렇게 나와. 착오로. 그럼 우리 생각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X토지는 합의가 있으니까 불일치가 아니니까 취소를 못하고 Y토지는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취소를 못해. 아니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데 우리가 둘이요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데 이 땅 착오로 취소합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둘이 착각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취소하지. 계약을 체결도 한 적이 없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만약 조금 힘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옵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절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33번. 매도인 갑은 자기 소유 X토지 주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 체결 누구람이 체결을 뭐라 한다? 의사의 일치.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X토지 치는데 착오 동그라미 착오 동그라미하고 취소 X. 착오가 있어도 취소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Y토지 주고
Y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줄고 Y 토지를 이전 등기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Y 토지를 이전 등기했죠? 그럼 이전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Y 토지는 무효. 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의사주의라고 그랬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되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알겠죠? 이전 등기 해줬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봐요. 그 다음 장 1번.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 Y토지 Y토지 등기는 뭐다? 무효. 무전기업 줄었고 말소 청구. 말소를 청구해야죠. 3번요. Y토지가 매수인 을 줄고 거기까지. Y토지가 매수인 무효.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적법의 양도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줄 것이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죠?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죠. 4번은요. 매도인 갑은 착오를 이유로 차고 취소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 5번 매수인 을은 X토지에 관하여 줄고 X토지에 관해서 맨 끝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 그래서 1번에서 5번으로 줄을 그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럼 35번을 바로 봐. 35번. 갑과 을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 쌍방이 모두 줄 그어봐. 빵빵시 XX동 969-39에 있는 100평의 X토지 거기까지. 그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X토지라고 그래.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해서 X토지만 동그라미. X토지 지금 몇 번 봐? 35번을 봐야죠. 밑에를.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X토지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 동그라미. 합의를 뭐란다? 의사의 일치.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그런데 목적물을 집어넣기가 나와서 착각 또 나오죠. 착각 동그라미하고서 취소 X라고.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목적물의 X토지한 별개인 줄고 빵빵시 XX동 969-36에 있는 100평의 Y토지 거기까지 줄고 빵빵시 XX동 969-36에 있는 100평의 Y토지 줄고 있어요. Y토지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뭐냐면 X토지를 계약하기로 합의했는데 착각을 해서 Y토지를 등기했다 이 말인데 여러분한테 한참 읽다가 지쳐서 포기하라고 빵빵시 X동 969-39냐 969-36이냐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다 필요 없어. X토지를 합의했는데 Y토지로 등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의니까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 뭐가 무효이다? Y토지.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줄고 X토지에 관하여 성립. 딱 맞죠? 여기까지 맞죠?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된다 안 된다? 착오를 D가 틀렸어. D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오표시 무효 원칙은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두 번째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다. 표시. 지금 이건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표시된 대로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해 성립. 틀렸죠? 무슨 토지? X토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틀렸어. 여기는 왕창 틀렸어.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를 못해. 그 다음에 4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로 우욕한 대로 줄고 실제로 우욕 줄고 그것은 뭐다? 의사주의죠. 그럼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의사가 무슨 토지다? X토지 줄고 X토지에 관하여 성립.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Y토지 줄고 Y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을 명의로 경료된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맨 끝에 무효이다.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 뭐가 무효이다? 표시. 자, 5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죠?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Y토지가 무효이고 X토지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뭐란다? 성립한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토지가 무효이다? Y토지가 무효이지 모두가 무효가 된 게 아니라고.
무슨 토지는 유효이다? X 토지는 유효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35번이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5표시 무효 원칙은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죠. 표시가 무효.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34번 이제 봐봐. 34번 법령 해석이죠? 자, 여기 봐. 법령 해석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 법령 해석은 뭐를 알아야 돼? 여기를 알아야 되죠? 의사 상대방이 있냐, 없냐?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이걸 가지고 지금 또 보는 거예요. 자,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행위자 또는 명의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 관해서 줄거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여기서 행위자를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해.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34번에 1번 보고 있죠. 일치한다.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되어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거기 줄거 일치한 의사에 따라 맨 끝에 확정해야 된다. 알겠죠?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자연적 해석. 2번 봐봐. 자연적 나왔죠? 자연적은 뭐대로 되어 있다? 의사. 그래서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요? 규범적 해석은 뭐대로 해석했다? 표시.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규범적 해석은 여기 규범적이죠? 표시죠?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죠? 객관적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돼. 알겠죠? 표시니까. 그럼 한번 봐봐. 뭐라 되어 있죠? 규범적 해석이란 진위가 아니라. 왜요? 진위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이죠? 그래서 진위가 아니라 줄과 표시행위, 여기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알겠죠? 객관적이라는 건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줄거봐. 계약서는 표시잖아, 표시. 표시에 뭐라 해야 되나? 첫 번째 끝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 말은 두 번째 끝에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줄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거기 줄거 써요? 이런 봐봐.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 집에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을이요 이제 임차가 끝나가지고 을이 이제 여기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을이 들어올 때 A라는 사람한테 옛날에 임차인한테 1,000만 원 권리금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갈 때 갑이 권리금을 못 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가 돼? 을이 손해가 되죠. 을이 뭐냐면 갑한테 약정서 하나 써달라고 했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그러면 갑이 권리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갑이 약정서를 써줬어. 뭐라고 써줬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써줬죠. 그 말은 내가 너 나갈 때 권리금을 내가 대신 내준다 이 말이 아니고 너가 A한테 권리금 주고 돌았으니까 너도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내가 방해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지 내가 권리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다? 여기 보면 뭐라 했죠? 권리금을 수수한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한다 X.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한다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반환한다 이게 아니다. 자,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줄거봐. 이런 봐봐. 여기 원래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죠. 그런데 봐봐.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았다 안 경우 써 거기다가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안 경우 이렇게 안 경우 의사주의. 그러면요 의사주의는 뭐대로 해석한다? 의사대로. 그래서 의사표시는 줄거봐.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여기 봐봐.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를 뭐라고 그래? 표시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의사대로 해석을 해야 돼? 의사대로. 그러니까 그걸 지우고 뭐라고 해야 돼? 효과 의사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야지. 효과 의사대로. 알겠죠? 다른 말로 진위대로 이렇게 해석한다 해야지.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36번만 마지막으로 봐. 36번.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당사자가 거래함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달리 합의에 다른 의사란 말은 다른 합의 말이죠. 다른 의사 표시 준 거 봐. 그러면 다른 합의 이 말이죠. 36번에 1번을 보고 있어. 다른 합의니까 뭐 들어간다? 의사대로 간다. 2번은요.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시가 뭐예요? 봐봐. 아무 말 다 아니잖아요.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의사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봐봐.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주관적 아니죠. 주관적이 아니죠.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 그걸 무슨 지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해. 거래에서 통일되는 줄과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 객관적 의미 알겠죠? 자, 다음에 3번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자 봐봐. 해석 기준은 어떻게 한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봐. 법률행위 거기 해석 기준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해석 기준 주고 봐. 법률행위 해석 기준. 자, 해석 기준은 뭐가 있냐? 해석 기준은요. 당사자가 기도하는 의미죠. 의도죠, 의도. 기도하는 목적.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실인 간섭. 그 다음에 임의법규.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이런 순서로 해서 그래. 이걸 뭐한다? 목사 임신이라고 그래. 목사. 목적이죠? 목적이 뭐죠? 목적이 의사의 일치예요. 의사의 일치. 알겠죠? 목적 먼저 하고 사실은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 이런 임의법규가 뭐죠?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죠? 이런 봐봐. 강행법규는 반드시 법 그대로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석할 게 안 돼. 그런데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의법규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해석한다 이 말이죠. 신의성시 원칙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라는 게 뭐죠? 의사일치가 아무 한도 없죠? 그냥 우리가 법률의 해석 기준은 목사 임신이에요. 여러분 여자 목사님들 많죠? 내가 아는 사람들 전도사인데 좀 이따가 목사 안수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자분인데요. 그런데 그분도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 목사가 되니까 일을 낳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할 수 있다? 임신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임신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 목적은 의사일치고 임의법규는 이런 강행법규는 해석하잖아. 강행법규는 반드시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신의성시 원칙. 이건 우리가 신의성시 원칙이 뭐라 했다? 고려의 명제다. 기억나나요? 고려의 명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라.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사실은 관습이에요. 봐봐.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법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보면 여러분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서는요 부모가 사망하잖아요. 그럼 원래 제주도 토속인들은요 1년 동안 아버지가 15일날 사망했으면 매달 15일날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제주도 그게 제주도 관습이에요. 관습이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이란 말은 그럼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아니단 말이죠.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풍습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요 내가 만약에 제주도로 이사 갔는데 나도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만약에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강원도 저기 산간지방 일부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이제 듣는 것만요 뭐냐 탈관을 한대. 탈관. 그러니까 관이 있죠. 관을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을 매장을 하려면 관을 떼내고 안에 있는 시신만 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또 있대요. 아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관을 할 때 우리 보면 대부분 다른 데는 그냥 관 그대로 매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관을 좋은 걸 쓰죠. 오동나무 막 이런 거요. 근데 여기 강원도 이쪽으로는요 좋은 걸 쓸 필요 없죠. 왜? 다 떼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 탈관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여기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데서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걸 뭐냐 그냥 풍수일 뿐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법은
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은 성문법이 있고 성문법. 그다음에 불문법이라고 한 것이 있어. 불문법. 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가 없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그래. 문자에는 없는데 법처럼 생각하는 거 이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이 말이죠. 특히는 뭐 같다? 종중은 법에는 없어. 법에는 종중이. 그런데 우리가 대명률로부터 조선시대부터 쭉 종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 항상 뭘 물어봐? 제일 먼저 어른들이 뭘 물어봐? 야, 너 어디 밥 가냐? 물어보죠. 나는 모르는데 아유 저 쌍놈의 집 뭐 이러면 이렇게 쌍꺼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밥가가 뭐가 중요해? 내가 누구예요? 28대 손이다. 내가 밀양박가 그다음에 기종공과 28대 중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뭐지? 뭐 때문에 하지?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자기 할아버지하고 중조하고 고조만 알아도 대단한 거지 뭘 28대가 내가 누구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중시한다 중시하지 않는다 중시하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선보던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종중이라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마치 우리 대한민국 모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밥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선거철에 봐봐. 김해 김가 나왔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에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국민들이 대다수 법위로 여기는 것 그걸 법이라고 간섭법. 글자는 없어. 성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문자로. 민법 101조, 102조, 103조. 그걸 성문법이라고 해요. 문자로 되어 있다. 문자로 되어있지 않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한다? 불문법이다. 불문법. 그러면 법이 되려면 뭐냐?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돼. 일정한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법적 확신 그것을 적어도 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 법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종중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관습은 관행이라는 것은 풍습이니까 관행은 있어야 되는데 법적 확신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습이죠. 관습. 사실이죠. 법은 누가 알아? 법은? 법관이 알죠. 그러니까 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관습 법인이 아니냐? 직권으로.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해요. 당사자가 입증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이 관습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외적으로 법원이 모른다? 그러면 뭐냐? 당사자가 입증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사실은 법원이 모르는데 법원이 당사자 입증하는데 이것이 경험법칙일 때는 그때는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증명할 때도 있고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법칙의 경우는 법관이 또 조사한단 말이죠. 경험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경험법칙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을 법에다가 규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법칙이지만 법에다 규정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법에다 규정한 법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 법칙의 경우에는 법이지만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경험 법칙일 때는 법관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법원이 모르면 당사자가 증명해야 된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증명한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 법칙일 때 누가 증명한다? 법관이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할 때는 먼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하고 사실 관습, 관습. 왜? 그 지역의 풍습이 중요하니까 그것으로 하고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법으로 해석하고 그것도 모른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다 이 말이죠. 뭐죠? 목사, 임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글자로 되어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성문법. 글자가 없는 법을 뭐라 한다? 불문법. 법은 아닌데 일정한 관행이 있다, 풍습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사실인 관습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아까 말했죠? 강원도에서는 탈관해서 매장한다. 제주도는 1년 내내 그 달을 12번 제사를 지낸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는 1년마다 제사를 지내. 그것마다 그 지역의 풍습일 뿐이다. 관습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법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냥 사실에 버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봐봐. 36번에요. 몇 번이냐? 3번.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입지.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주장해야 돼. 입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가 틀렸어. 당사자가 주장 입증 원칙이야, 원칙.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항상 X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줄 것이고 경험 법칙일 경우, 경험 법칙일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자, 4번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예문 동그라미. 예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예문은 예로서 늘어놓은 문언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문이라 이렇게 하는 예문. 우리 보면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 뭐 이렇게 써놔. 누가 옆에다가 코 울적이지 맙시다. 기침하지 맙시다. 핸드폰 뭐 울리지 맙시다. 여기 봐. 뭐라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지 맙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냥 계약서 조항에 쭉 있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로서 늘어놓은 문헌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이러이러한 경우는 경매가 됩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쭉 써놨는데 나한테 해당할 줄도 아닌 건데 쭉 써놨어. 이것을 뭐란다? 예로서 늘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경매가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것을 뭐란다? 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하고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에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문이라고요. 무효화는 이른바 예문 해석을 인정한다. 이런 것은 뭐다? 당사자가 여기에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법률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이유, 법률 문제 줄 것이고 상고 이유 줄고. 자, 이제 봐봐. 마지막으로 여기만 봐. 이러면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또 재판하면 1심 법원이 있죠? 2심 법원이 있죠? 3심 법원이 이렇기 때문에 원래는 뭐 3심이 아닌데 이제 법원 조직법이 그렇게 돼 있어. 1심은 뭐란다? 지방법원이라고 하고 보통은요. 지방법원. 2심은 뭐냐? 고등법원이라고 하죠. 고등법원이요. 3심은 뭐란다? 3심을 대법원이라고 그래요. 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이것을 사실심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상고심을 뭐라냐? 보통은요 이것을 법률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심.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의 사실이라는 것은 갑이요 을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것은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갑이 을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되죠? 그럼 대법원에 가서는 뭐냐? 법률만 따져. 우리가 갑이 친구가 친구를 죽이죠? 이것은 뭐란다? 보통살인죄라고 그래요. 보통살인죄. 보통살인죄는요, 살인죄는 형법 250조 제1항이에요. 1항. 알겠죠? 그런데요, 아버지를 죽이죠? 존속을 살인하면 250조 제2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친구가 친구를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50조 제1항에 의해서 사형을 처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250조 2항에 의해서 사형을 처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법의 적용을 잘못했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250조 1항이 아니고 2항이다 이렇게. 그걸 법률심이고 상고심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사람을 한번 딱 죽였다고 여기서 1심이 있어 판단이 되죠?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 한 그냥 사람 살인죄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호사를 사려면 어디서 사야 돼? 1심, 2심에서 사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지. 하다 안 돼가지고 그 대법원에서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게 중요해. 사실. 한 번 2심에서 죽였다가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러면 그냥 살인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특별하게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야지. 그 정도의 사건이 있어야지 이게 뒤집어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살인자가 돼버린다니까. 알겠죠? 이걸 무슨 심이다?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은 보통 어떤 경우가 가냐? 법의 적용을 잘못했을 때, 법의 해석을 잘못했으면 대법원과 그것을 말한다 법률심, 상고심이라고 그래. 그래 만약에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사실의 문제로 볼 것인가 법률의 문제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사실의 문제로 보면 상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률의 문제로 보면 상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법률의 문제로 보면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해석을 뭐로 보냐? 법률 문제로 봐. 그러니까 법률 문제로 보니까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법률 문제.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써. 거기다가 사실 문제로 보면 상고 X. 사실 문제로 보면 상고 X. 이렇게. 상고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문제 풀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걸 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뭐 쓸데없이 어려운 것만 여기 다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지만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파 배웠잖아요. 그런데 비진이하고 차고도 별로 어렵지 않고 비진이면 조금 어려워. 비진이 이해하는 거. 그것 빼고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요, 이제 뭐 진도가요, 일사천리로 잘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집에서 여러분요, 문제 풀이한 거 있잖아요. 문제 풀이한 거. 꼭 좀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그래야만이 뭐가 되냐? 이론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이론을 강의만 들으면 어떻게 되냐? 적당히 알게 돼요.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 적당히.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 적당히. 그런데요, 정확하게 강의하고 정확하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의 합격은 확실하게 공부를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요, 열심히 하거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꼭 문제를요, 문제 푸는 강의를 꼭 집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